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오늘은 여기 영호님이라고 제 전에 댓글에다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만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질문할 거를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형이랑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백혈병 맞히죠? 맞아요. 백혈병 완치자로 지금까지 지내고 계신데 언제부터 백혈병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15살 네. 중2 때 이제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고 그때 이제 전조 증상이 사실 내가 느끼기에는 중학교 1학년 여름에서 가을쯤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약간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불규칙하게 좀 고열이 한 번씩 나거나 또 점점점 이게 백혈구가 점점 증식되니까 헤모글로빈을 계속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혈이 좀 있었던 거. 빈혈이 그냥 처음에는 가벼웠었는데 점점 좀 심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계단을 처음에는 내가 체력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근데 이게 점점 좀 심해지니까 그냥 계단 한두 칸 올라가도 이게 겁나는 거야. 숨이 너무 찬 거예요.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지식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 증상을 검색을 해보고 했을 때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내가 어떤 암이거나 뭐 백혈병이거나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근데 추측이고 약간 근데 불안한데 이게 사실 또 무섭잖아. 약간 무서운데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드니까 한번 피 검사를 해봐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피 검사를 딱 했는데 큰 병원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백혈구 수치가 보통 원래 10,000 이하가 돼야 돼요. 내가 4,000에서 8,000 정도인가? 그 정도 수치가 정상인데 그때 나왔을 때 2만 얼마가 나왔어. 백혈구가 너무 높아. 네, 백혈구가. 그리고 그 헤모글로빈 수치, 그러니까 적혈구 수치가 3점 몇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숨이 너무 찼던 거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적혈구가 이제 점점 계속 줄어드는 거죠. 백혈구가 아마 너무 많으니까 자기 세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잡아먹겠지 아마.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너무 차고 힘든 거지. 그리고 너무 창백했어. 당연히 적혈구가 적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아프냐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치료는 언제까지 하게 되는지? 치료는 그래서 사실 나는 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 그래서 네. 항암 치료만 하는 거였어요. 스케줄이. 골수 이식은 안 했어요. 골수 이식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골수 이식을 하는 백혈병이 있고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수성 백혈병은 뭐 디테일하게 보면 골수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림프구성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서 약간 생긴 것 같아요. 골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픈 게. 근데 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제일 크긴 해. 제일 크고, 근데 그 스트레스도 물론 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 어떤 깊은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소를 못해. 쌓이죠. 예를 들면 울거나 소리 좀 화내면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푸는 행위야 그거는. 그죠. 근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 그냥 스스로 계속 고뇌하고 약간 뭐 끌어당겨 고치라고 또 있잖아요. 나는 약간 백혈병 걸릴 거라 생각도 했었죠. 그랬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안에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걸리면서 오히려 그 부정적 고리가 끊어졌어. 오히려 병이 그 부정적 고리를 끊을 계기가 됐죠. 계기가 되고 그냥 진짜 옆에서 그때 좀 입원하셨던, 그러니까 2인실에 그때 입원했는데 결과 처음 딱 들었잖아. 처음 듣고
사실 부모님은 이제 나가서 같이 있기 너무 그러니까 먼저 들으신 거야. 근데 도저히 아들하고 같이 그 얘기 듣기 힘드셨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따로 들었어요. 그 교수님 나와서 너가 백혈병이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을 수도 있는 건가? 근데 뭔가 죽을 것 같진 않았는데 그냥 약간 그런 현실이 좀 안 와닿는. 사실 그거보다는 약간 가족이 걱정되더라고 나는.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약간 가족들이 너무 슬퍼할 마음이 나도 좀 더 걱정이 됐고. 근데 이제 옆에 계시던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는 이미 그런 소아암 쪽 계통이었거든. 5살 정도 그 당시에. 근데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게 80%는 완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나는 그냥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단순한 믿음이랄까? 할 수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 됐었어. 저도 이제 좀 어린 나이에 환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그냥 어린 나이에 시작할 때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15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컸던 것 같고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긴 했지만 뭔가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병을 이겨내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요새 좀 궁금한 게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나는 그렇게 원래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형이랑은 좀 다른데 저는 운동선수를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운동선수를 했는데 그때 환경이 조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그냥 시원한 거기가 그냥 냉골이었어요. 냉골이어서 겨울에는 거기 난방을 틀어주긴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난방이 작동될 때까지. 그래서 무조건 패딩을 입고 잤어야 됐어요. 난방을 틀어줘도 패딩을 입고 자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저는 새벽 운동을 꼭 했으니까 새벽에 또 아침에 막 추운 환경에서 뛰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땀이 식을 수밖에 없었죠. 그치.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암은 또 차가운 환경에서 잘 큰다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큰 생각이고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 발병을 한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스트레스가 그 기숙사에서 너무 추웠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컸었던 건가? 그거. 그죠. 그것 일단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그치, 추운 그치, 환경이니까 몸이 좀 힘든 환경에서 암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엄청 잘하는 그건 아니었어요. 선수를 했지만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남들한테 조금 뒤처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이제 잘하는 어떤 아이와 네. 비교를 하면서 네. 스스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스스로가 받았었네.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는 이게 둘 다 스트레스가 좀 암이 생긴 원인이 된 것 같다. 몸 상태가 좀 어떻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마음가짐이 좀 어떤 상태인지 어쨌든 지금 되게 오랜 시간 네네. 10년 정도 계속 3번 정도의 재발을 했다고 나는 이렇게 들었고 그죠. 아직도 그러니까 물론 악성은 아니지만 또 뭐 약간 안에 조직이 약간 있다고 들었고 그럼 사실 되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또 몸 상태는 현재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15살에 뇌종양을 처음 발견을 했고 그때 병명이 수모세포종 수모세포죠. 수모세포종이었고요. 이거는 악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인데 제가 첫 번째 재발까지는 수모세포종으로 재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부터는 뇌종양이 아닌 악성 종양이 아닌 양성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게 처음에는 흔적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종양인지 무록인지 뭐 흔적인지 지워지는 건지 그런 걸 모르는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그냥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재발을 했다라고 한 거고요. 병원 그렇게 몇 년을 더 살다가 제가 세 번째 그 뭔지 몰랐던 그것이 다시 커지면서 이거는 무록이다 라고 판정이 돼서 그때부터는 양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몸 상태가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지금 몸 상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항암치를 마치고 20살 때부터는 제가 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냥 지내고 있었고요. 여태까지 지금 26살입니다. 6년 동안은 항암치를 안 했기 때문에 몸 상태는 일반인이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6년 정도는 항암치를 아예 안 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 정도 기간이면 꽤 몸이 그래도 뭐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많이 회복이 그래도 자연 치유가 그쵸. 되면서 많이 기능이 좋아졌겠다, 그렇죠? 그쵸. 전체적으로. 항암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뭔가 일반인이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왜냐하면은 항암 치료가 너무 몸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일반인이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제가 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랬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게 처음에 15살에 처음에 15살에 발병을 했을 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뇌종양에 걸렸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거죠. 의아한 마음이 많았는데 일단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진짜 아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더 아픈 사람이니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 재발하고 두 번 재발하고 해보니까 계속 병원 치료를 해보니까 그냥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마음이 바뀌니까 지금껏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그쵸. 있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제가 재작년에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도 생각이 애초에 이게 뇌종양, 악성 종양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무록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비록 개도수를 했지만 나는 그냥 무록이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개도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잘 견뎌내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건 칭찬받아야 돼요. 영웅을 보니까 암 환자 밴드를 하고 계시대요. 암 환자 밴드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소아암 완치자로 구성된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했고요. 밴드 팀 이름이 팀 이름은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해서 그 우리
베이시스트 초대 리더 형이 지은 형인데, 비가 온 다음에 이제 그 무지개가 딱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뒤에 희망적인 모습으로 어떤 사회랑 소아암 하나랑 가족들에게 연결고리가 돼서 약간 희망적인 아이콘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연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지어진 이름이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밴드를 만든 건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아 진짜요? 소아암 완치자로 구성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은 이제 각 전국 병원에서 이제 그런 항암 전문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완치자 중에서 그래도 좀 건강하게 좀 살아가고 대표로 이제 해서 이게 모였어요. 모여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곳이랑 해가지고 그런 롤모델을 약간 만든 거죠. 너희들이 활동을 좀 해봐라. 좀 사회적으로 건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런 자영을 만들어서 마련해 주셨고, 우리끼리 이제 활동을 자선적으로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또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음악으로 많이 좀 내 아픈 그 약간 그때 당시에 학교도 못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 하면서 사실 친구도 좀 한참 사귈래 못 사귀고 그랬는데 또 중2에 딱 사춘기 시절이니까 음악으로 달랜 거지. 그게 록음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기타 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배우면서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그 완치자 멤버 중에서 같이 그 모임의 회장이었던 그 형하고 형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멤버를 구하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멤버는 중간중간 좀 바뀌고 하긴 했지만 원년 멤버는 이제 제가 만들고 이렇게 해왔죠. 오, 신기하다. 뭔가 영화 같은 스토리가 영화 같은. 실제로 영화로 나왔어요. 아 진짜요? 저의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나왔었어요. 아 진짜요? 어떤 영화 제목 한번 알려주세요. 영화 제목은 제가 다음에 한번 편집해서 올릴게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영우 형님의 채널에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밴드 분들은 다 서울 쪽에 살고 계신지? 밴드 멤버는 그쵸, 거의 다 지금 여기 아무래도 합주를 또 해야 되고,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정도 공연을 못했어요. 원래 매년 제주도에 가서 공연하고 이렇게 아, 진짜요? 제주도에 그 캠프가 있어요. 음. 그 난치병 소아암 아이들을 그 건강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그 자기들의 월급에 얼마씩 기부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모아진 걸로 1년에 한 번씩 그 가족들이랑 해서 캠프를 보내주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초대돼서 우리도 같이 이제 공연해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쉬게 됐고,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노래하는 영상을 봤는데 내가 같이 보컬 해도 괜찮겠다. 왜냐면 사실 보컬이 원래 있었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멤버가 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나도 노래 욕심이 이제 있긴 있지만 사실 누가 해도 돼. 뭐 꼭 메인 보컬이 꼭 정해질 필요는 없는 거고, 이 노래에서 같이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재밌겠지? 아 재밌겠는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게 또 대상자들은 누구야? 지금 현재 아픈 아이들,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공연하는 거. 그런 거예요? 저 안 그래도 좀 저는 많이 좋은 상태입니까? 아이들한테도 내가 뇌종양이었지만 이렇게 나왔어. 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야. 너도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도 싶었고, 나 때는 왜 그런 게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더 신기하고, 뭔가 거기서 인연을 더 쌓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 그랬는데 지금 만났으니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를 한 거야. 오늘 만나려고. 역시 이게 바로 영업의 기술이야.
나오길 잘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또 궁금한 게 네네.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뭐 어. 아니면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지금 당장 어떤 뭐 계획이 있는지 뭐 계획이 없으면 뭐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도 계획이거든. 그래서 되게 궁금해. 어떻게 마인드가 너무 좋으세요. 계획이 없는 것 자체도 계획이다. 그치? 너무 쉬운데? 저는 좋아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동물도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20살 때부터는 강아지 모임을 들어가서 계속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24살까지 지냈는데 23살 때쯤 한번 애완동물 카페? 그 펫마트라고 강아지 용품도 팔고 애견 놀이터도 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취업을 해가지고 한 2년 아니 2달 2달을 일을 했었는데 좀 안 좋게 나오게 됐어요. 왜 어떤 이제 한 번은 이제 펫마트에서 한 달 하고 거기에서 소개해준 업체로 넘어가서 한 달을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 뭔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는 이제 그쪽 일을 아예 그만두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치료를 다니면서 계속 지냈는데 그런 일, 예, 강아지를 좋아하고 애견 관련된 네, 일. 애견 관련된 일도 하고 싶고 하나는 제가 사회복지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도 사회복지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많이 접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팠을 때도 조금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도 같고 아무래도 아프신 분들을 만났을 때 좀 다정하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사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도 했고 하고도 싶고 그래서 반려동물 쪽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그쪽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 실제로 사회복지를 하고 있잖아. 어떤 걸로? 유튜브로. 맞네. 이미 하고 있잖아. 이미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큰 그림. 그래서 이미 나는 사실 물론 사회복지사가 직접 돼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나는 큰 틀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일이네. 그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에게도 아까 뭐 봉사활동 한다고 했듯이 그 도움을 주고 싶은 거고 그 친구들에게 그렇죠. 사회복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